예, 안녕하세요. 제조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웨비나스 1탄을 발표하게 된 SCK의 송정식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 세션을 준비하셔서 발표하시게 될 오토데스크 퓨전팀의 성진호 기술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퓨전팀의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총 3개의 세션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 퓨전에 대해서 퓨전 디자인 패키지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캠 세션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캠 세션에 대한 내용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의 개요부터 퓨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본 기능들과 확장 모듈 그리고 2024년에 개발된 기능들을 다뤄볼 것이고 디자인 패키지 라이센스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식 이사님.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계 제조 분야의 위기들이 다시 기회로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디지털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제품을 제작하고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공급망을 저비용과 고효율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제조 분야에 필요한 3차원 소프트웨어들의 핵심 기능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인티그레이션하고 각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퍼포먼스로 시장에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셨나요? 예.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혁신을 위한 제품 설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사람, 데이터, 기술, 제품 설계 및 제조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오토데스크의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 중심에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그 워크플로우를 연결하는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에서 제조까지 워크플로우를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기능, 그리고 반복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거하는 자동화 기능, 그리고 각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집중된 가치를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API 오픈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개념의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데스크 퓨전에 대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3D 설계, 2D 도면화, 렌더링, 애니메이션, CAE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PCB 전자제품 설계와 캠 작업에도 상당한 수준의 레벨에 올라와 있으며 모두 한 제품에 담아낸 것이 오토데스크 퓨전의 컨셉이고요. 여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데이터 관리 및 협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데스크 퓨전은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였지만 기능 하나하나가 결코 얕지 않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퓨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왔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붙여 사용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오토데스크 퓨전 360에 360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오토데스크 퓨전이라는 제품으로 통일화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존에는 모든 분들이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 네이밍보다는 퓨전 360으로 다 알고 계셨죠. 네. 올해 1월 30일부터 퓨전 360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브랜딩에 대한 그 창출인데요. 새로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단 하나의 클라우드, 단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 오토데스크 퓨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의 출시를 의미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서 퓨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용어가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우리는 실제로 뭐 요리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퓨전 요리의 의미로 부여를 해서 제품 역시 솔루션 역시 퓨전 개념으로 통폐합되고 그걸 하나의 패키지화 시켜서 작업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A360이라고 하는 오토데스크 제품이 클라우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과 퓨전과 합쳐져서 퓨전 360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화하는 부분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제품군들을 흡수해 나가고 그 제품군들의 컨셉에 아까 말씀드린 엔드투엔드나 뭐 오픈 API나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폐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브랜드화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의 대표적인 역할로 엔드투엔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에서부터 현장까지 이 많은 담당자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설계자에서부터 기구 엔지니어, 해석 엔지니어, 그리고 뭐 제조 엔지니어, 기계 제작자, 이렇게 기계 조작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의 툴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툴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렇게 통폐합됐다고 해서 그 제품을 모두 한 사람이 모든 솔루션을 사용하는 컨셉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간의 그 영역에서의 이해관계나 상관관계 때문에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고유 영역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화 이런 걸 가지고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나 기존의 오토데스크의 다른 어떤 패키지 제품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영역을 높일 수 있는 설계자나 아니면 뭐 생산자나 아니면 영업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영역을 더 높일 수 있는 범위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 퓨전의 출시 목적이 일단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도 접근을 퓨전이 처음에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여러 사람이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이 그 퍼포먼스를 따라가지고 그 퍼포먼스가 되는 제품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엔드투엔드란 개념이 우리가 현재까지 그 늘 얘기해왔던 제조 설계 프로세스 상의 컨셉 설계부터 디테일 설계, 그 다음에 해석, 검증, 분석, 거기에 양산,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홍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엔드투엔드의 컨셉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건가요, 그게? 그게 네. 엔드투엔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툴을 사용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제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엔드투엔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이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공유인데요. 오토데스크 퓨전은 퓨전 팀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파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계정만 있다면 오토데스크 퓨전 파일뿐만 아니라 어떤 CAD에서 작성한 파일이라도 웹 브라우저에서 3D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계에 접근할 수 있고 각각의 장치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요 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 왼쪽에 있는 장치가 휴대폰 디바이스의 작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환경의 작업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마킹을 하고 그게 이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렇게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킹을 하고 그걸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링크를 공유를 한다거나 파일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파일을 누구한테 공유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보안에 신경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퓨전이 없는 분들도 저 화면을 열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여주시는 화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퓨전의 화면 같지가 않고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사용해왔던 공유뷰 개념의 마크업 기능이든지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든지 이런 화면처럼 보여지는데 역시 퓨전의 화면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거는 웹브라우저 환경입니다. 요거는 웹브라우저 환경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퓨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작업들이 퓨전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단다거나 마킹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3D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도 저렇게 환경을 바꿔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퓨전을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퓨전을 그냥 전체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퓨전 팀이라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서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센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퓨전팀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PDM, PLM이라는 시스템에서 설계자용의 라이센스 외에 영업이나 대표이사 생산 쪽에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컨셉처럼 퓨전팀이 그런 컨셉으로 여러 부서의 협업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퓨전의 CAD 기능이나 캠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하거나 작업 지시를 한다거나 피드백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휴대폰에서도 가능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퓨전 팀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각각의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CAD 기능을 사용하거나 캠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 이제 고급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익스텐션 기능을 사용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퓨전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와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디자인에 관련해서 퓨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은 대표적으로 5가지의 설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 설계나 곡면 설계, 자유형 설계, 메쉬 설계, 파라메트릭 설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파라메트릭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설계 방식으로 모델링을 완성한다면 2D 도면을 작성한다거나 조립품으로 완성을 할 수 있고, 각 모델링별로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방법이고 많은 3D 모델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스케치와 구속 조건을 부여했을 때 특정 수치가 변경되면 구속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설계가 가능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면이나 조립, 제조와도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이 화면에 예시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수치를 바꿨을 때 수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의 구속 조건 때문에 각각의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형 모델링입니다. 컨셉 개발이나 자유 형상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치수가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 구현이나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커버가 어려운 영역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몇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과 형상을 연결하는 기능인데요. 연결한 면의 개수를 일치시키고 포인트의 개수죠. 포인트의 개수를 일치시키고 연결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기능이고 그 편집하는 방식은 T-스플라인 모델링 방식을 사용해서 면을 선택하고 면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의 엣지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각 면의 세그먼트가 추가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프리폼 작업 하실 때 저거의 주된 기능이 노드 데이터하고 엔티티, 그다음에 면 이런 것들을 끌거나 밀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컨셉이잖아요. 네. 이게 기존의 솔리드 모델로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게 뭐 차별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솔리드 모델러들하고? 일반적인 솔리드 모델이라고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치수 기반으로 이제 솔리드를 처음에 생성을 하고 그걸 편집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컨셉 디자인을 할 때나 형상에 좀 구현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약간 이제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화 했을 때 그 부분을 뭔가 더 클리어하게 만들거나 자유형 서피스를 만들 때 사용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소프트웨어에 있는 T-스플라인 기능을 가져와서 퓨전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얹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수를 기반으로 폼 형상을 만들 때 치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 처음에 그 면의 개수와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해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치수값과 면의 수량을 입력해서 자유형 모델링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자유형 모델링을 편집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원통형으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한다면 균일하지 않은 T-스플라인 형상을 부드러운 원통 형상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직선화나 평면화, 그리고 부드럽게 하기, 곡면 투영, 일치 등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쉬 모델링인데요. 메쉬 모델링의 기능을 통해서 스캔 데이터에서 커브를 추출해서 역설계 작업을 한다거나 페인트 선택을 통해 삭제와 동시에 채우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삭제와 동시에 채우기 기능이고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디자인 익스텐션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 형태로 변환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자유형 모델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텍에서 나오는 인벤트라는 제품에 메쉬, 즉 STL 파일 포맷을 불러들였을 때 메쉬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편집이 자체 기능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 툴로 메쉬 이네이블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데 그거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퀄리티하고 이 퓨전에서의 이 메쉬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퀄리티하고 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편하거나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인벤트에 있는 그 말씀하신 기능은 사용해보지 않아서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STL 데이터, 메쉬 데이터 자체가 핸들링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부분은 이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이 메쉬 데이터를 불러서 이걸 가지고 핸들링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사실 처음부터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뭔가 삭제를 하면서 채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우기만을 하기 위한 메쉬 데이터의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 메쉬 데이터에 대한 그 구조, 그러니까 뭐지? 그 메쉬 데이터의 밀도를 조절한다거나 재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메쉬 데이터에서 커브를 추출하고 그 커브를 다시 입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설계를 하는 걸 역설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익스텐션 기능이 포함되지 않고 그 부분의 기본 기능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판금 모델링입니다. 판금 규칙을 사용해서 밴딩하는 조건을 컨트롤하고 전개 형상으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개 형상을 도면화한다거나 제조 가능 경로, 툴패스를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판금하면 그 어떤 절개가 있어야 되고 절개가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퓨전에는 그런 전개 형상의 판금 기능 말고 우리가 어떤 원판의 로스율을 최적화시켜서 다양하게 원판의 어떤 로스를 줄이면서 그걸 좀 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판금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네스팅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나요? 네스팅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스팅 익스텐션이 있고 그건 이제 다다음 웨비나 시리즈 3탄에서 아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전개 영상을 NC 가공할 때 소재를 줄이거나 소재 여러 개의 멀티시트에다가 제가 소재 관리를 하고 배열을 하고 소재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네스팅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판금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제조까지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들은 3탄을 기대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서는 뭐 컴포넌트별로 서로 간의 구속 조건을 주어서 모션 스터디를 생성을 할 수 있고 구속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완성된 모델을 통해서 2D 도면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2D 도면화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기능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자동화와 3D 연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도면 자동화입니다. 도면 자동화는 3D 모델링을 2D 도면화를 할 때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또 부품 목록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도면을 자동 확대를 한다거나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방향이 긴 쪽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인식해서 최적의 방향 배치를 위해서 부품을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긴 제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식해서 자동 자르기까지 적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심선과 마크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이 자동화에 대한 기능을 되게 기대도 많이 하셨고 사용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템플릿에 이 자동화를 합쳐서 진행을 한다면
뭐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보시는데 이게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준 부분이고 그 오토데스크 퓨전에서 갖고 있는 AI 기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자동화 도면 자동화입니다. 그 중에서 도면 자동화를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의 방법을 나타내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방식이 오토데스크 퓨전이 갖고 있는 AI 적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5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된 서브 어셈블리를 도면화 자동화 시켰을 때 그러면 어세이 도면과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5개의 구성 요소에 대한 파트 도면들이 자동으로 쳐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자동으로 쳐질 때는 그 파트 모델링과 어셈블리 모델링의 파라미터의 모델링 치수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각 뷰마다? 네, 그 위치에서 제가 이제 어느 부분의 치수를 제가 마음에 드는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배치는 어차피 모델링 치수 걸 가져와서 자동으로 배치를 뿌려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뭐 중심이나 이런 세팅은 템플릿 자체에 미리 도면 포맷에 관련된 치수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된 상태의 템플릿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도면이 어세이부터 파트 도면까지 멀티치트 개념을 만들어진다는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AI라고 근접하는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쌓여졌던 그런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AI 기술을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오토데스크에서 AI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최초에 나왔던 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고 그 두 번째로 나온 게 이번에 자동 도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3D 설계를 주로 하는 현업에서 느끼는 것들은 도면을 그러니까 또 오토캐드로 설계할 때는 그냥 도면만 치면 되는데 3D를 썼을 경우에는 모델링도 하고 그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을 치면서 매뉴얼 작업으로 치수도 뽑고 그거를 매 구성 요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퓨전에서 제공하는 이런 도면 자동화 기능처럼 하려고 하면 API 개발 업체를 통해서 도면 자동화 개발을 했던 부분이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능들이 오토데스크에서 향후에 지향하는 방향이 퓨전, 클라우드 쪽의 개념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온프레미스 제품인 뭐 인벤터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가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뭐 개발하는 데 투자 비용이나 이런 업체들에서 생각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고 인벤터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기능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태워서 왜냐하면 인벤터는 이제 데스크탑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를 저희는 이제 PDMC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퓨전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렇게 도면화를 하기 위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모델링과의 연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모델링 수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된다면 3D 모델링을 수정하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2D 도면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밑에 있는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변경이 되면은 아래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느낌표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됐다. 그리고 각각의 그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돼서 수정되는 걸로 확인이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서 지원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JT 파일에 대한 오픈이 곧 가능해질 거라는 최근 소식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데스크 퓨전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업에서 써왔던 그 3D 모델러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약간 혁신이 가미된 좀 가벼운 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통한 협업을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확장 모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딥하게 제품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확장 모듈을 좀 더 자기에 맞는 제품으로 같이 장착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근데 보여드렸던 기능들은 다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개발된 또 기본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몇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뒤에 제가 확장 모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 BOM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레코드를 퓨전에 저장된 CAD 모델과 직접 연결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운스트림 및 프로세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속성과 설계 구성 요소의 메타데이터를 유연하게 정렬하고 순서를 지정하고 재배열 배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웹 링크를 공유하거나 엑셀 시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링크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매니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키지에 속한 익스텐션이 있다라고 하면 BOM에 대해서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기능과 릴리즈된 BOM 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onfiguration, 구성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캔버스 안에 적용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앞뒤의 히스토리를 연동하여 설계를 계속할 수 있는 매우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데이터를 선택을 하거나 테마 테이블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구성 기능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화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앰플 스피커나 키패드의 도면 세트, 마이크로미터 세트, 클램핑 장치, 클라이밍 도구, 임펠러의 시뮬레이션, 렌더링 완료된 터보 어셈블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성 기능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거는 다른 이미 타켓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뒤늦게 퓨전에 이게 들어온 기능 같은데, 만약에 어필을 하신다고 그러면 설계자들이 사용하기에 이 기능은 이런 부분에서 최고 장점이 있다라고 만약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구성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CAD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구성 기능, 그리고 퓨전 기능이 갖고 있는 구성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아시다시피 이 구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파일을 기준으로 각각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나 해석이나 제조 부분들이 각각이 다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열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그 캐드캠에서 사용하는 구성 기능은 물론 디자인 내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구성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확장되는 작업,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제조를 하는 그 방법은 여전히 뭐 도면화를 한다거나 여전히 그것을 구분을 해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퓨전은 디자인에 연동돼서 도면 작업이랑 시뮬레이션, NC 가공 등의 작업들이 한꺼번에 연동이 된다는 점이 사실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퓨전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모든 그 프로세스들을 연동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이 기능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는 그 항목들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해야 될 항목들이 많았다는 거고, 퓨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디자인에서 구성 기능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작업 창과 전부 다 연동돼서 개발이 돼야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개발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제조에 대한 가공에 대한 클램프를 설정한다거나 소재를 설정한다는 것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임새 라이브러리 기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조임새 볼트, 너트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볼트, 너트, 와셔 항목을 쉽게 검색해서 디자인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삽입한 내용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데스크 퓨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방식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바텀업 방식으로 서브 어셈블리를 먼저 디자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해야 했는데요. 올해 개발된 그 내부 편집 기능, 그 에디트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어셈블리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브라우저를 살펴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구성 기능과 라이브러리 기능, 그리고 파생 기능, 외부 구성 요소 삽입 기능, 내부 구성 요소가 지원되므로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는 설계 방식을 선택해서 어떤 방식이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크게 두 가지의 패키지 모듈이 있습니다.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 그리고 여기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PCB 설계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 디자인 패키지와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익스텐션입니다. 이게 좀 바뀐 거죠? 네. 기존에 360이나 이름이 붙었을 때 어떤 그런 모듈 구성하고 지금 퓨전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좀 달라진 거죠? 네. 예전에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이 별도였는데, 지금은 현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요 네 가지의 항목들이 이제 디자인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조 패키지도 각각 이 세 가지의 항목들이 제조 패키지에 별도의 비용을 내서 구매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의 익스텐션만 구매를 해도 이 세 가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입니다. 요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정적 응력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은 기본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의 시뮬레이션은 익스텐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퓨전에서 지원하는 시뮬레이션은 CAE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용이 아닌 설계자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을 검증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툴은 이 시뮬레이션 모듈 자체가 약간의 그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 해석자가 전문 해석 전용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계자들은 자기 업무 외에 확장하고 싶은 영역이 이제 해석 아니면 가공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 모듈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걸 접했을 때 그분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그 간단한 검증 툴들이 있잖아요. CAD 에디팅 되는 툴들이. 그런 CA 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퓨전 시뮬레이션이 설계자가 퓨전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데이터를 퓨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퍼포먼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자기의 전용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전용 툴인 고급 해석 툴을 가지고 돌렸을 때 뭐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큰 차이점이나 기술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 퓨전 시뮬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좀 있나요? 장점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쉬를 컨트롤을 좀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고가의 그 일반 전문 엔지니어가 사용하시는 해석 툴은 제품 하나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했을 때 뭐 1박 2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퓨전에서는 뭐 한 2-30분에 대한 그 연산 속도 기준으로 좀 러프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세션은 뭐 다음 2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릴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요 GM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운영했던 성공 사례인데요. 안전벨트 버클이 8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버클을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고, 하나의 부품은 약 40%의 강성화와 경량화와 20%의 강성화가 진행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AI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탐색 기술을 통해 제안을 많이 해줍니다.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된 제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들이 해석을 하고 보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인간이 설계할 수 있지 않은 다양한 모듈의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컨셉의 디자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내용 중에 플라스틱 규칙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판금 설계에 대한 규칙은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플라스틱 규칙에 대한 설계는 익스텐션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을 설계할 때 이런 보스 형상이나 웹이나 클립이나 스냅핏을 설계할 때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설계가 완료되면 모델의 두께, 언더컷, 기울기, 나이프 모서리 등의 항목에 맞는 제조 타당성을 특정하고 대처해야 할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기능도 제조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오메트릭 패턴, 불규칙한 패턴을 포함한 다양한 형상의 3D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지오메트릭 패턴 설계 방식과
형상과 외관을 복잡한 격자 형상으로 변환하는 볼륨매트릭스 모델링 방식이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메쉬 데이터를 편집해서 메쉬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디자인 익스텐션에서는 3D 스캐너나 3D 모델링에 변환된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화하기 위해 유기적 변환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환된 모델링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유형 모델링, 폼 모델링으로 모델링 편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패키지를 정리를 해보면 2023년 기준 4개의 익스텐션이 현재 3개의 익스텐션으로 통합이 되었고 하나의 패키지로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 매니지 익스텐션을 통해서는 BOM 기능을 연동을 해서 번호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승인을 한다거나 승인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간이 PLM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토데스크 퓨전 팀을 찾아주시면 저와 한번 그 세션을 진행하시면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기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디자인 패키지. 이 제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설계자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툴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우리가 확장 모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키지들이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에 이 퓨전의 전망을 성사님께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3D CAD 시장에서의 퓨전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보셨던 부분도 이제 그 디자인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긴 했는데, 다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 다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 제조 패키지도 상당히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제가 종사했던 분야도 이 캠 쪽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런 처음에 퓨전을 이제 얘기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퓨전을 알면 알수록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같이 이제 근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얘기도 듣는데 한국이 아직 좀 많이 늦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현재 퓨전에 대한 점유율도 한번 살펴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CNC 쿡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마켓 쉐어에 대한 내용인데 캐드캠 시스템 분야 관련해서 퓨전의 점유율이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제가 이게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에 더 신뢰성을 갖기에는 충분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CAD, 캠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중에서 퓨전이 30%에 대한 수치가 굉장하지 않나.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네요. 예. 근데 왜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랑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퓨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걸 가지고 많은 새로운 작업들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또 공부를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용을 하는 게 물론 공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렇게도 사용하는구나.
저희 쪽에도 문의를 주셔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도 네, 충분히 좋다라고 보십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혹시 보신 분들이나 앞으로 보실 분들은 아마 뭔가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본인이 써왔던 뭐 2D CAD든 3D CAD든 이런 제품을 사용했던 것과 뭐 알고는 있었지만 써보지 않았던 이 퓨전이라는 제품을 접했을 때 이 퓨전이라는 제품이 본인들의 그 업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것 같고요. 오토데크는 이 기계 제조 솔루션 관련돼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인벤터라는 제품과 오토캐드, 그 다음에 이 퓨전,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PDM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써왔던 방식도 사용하실 수 있고, 오늘 새로 들으셨던 이 퓨전이라는 제품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퓨전에 관련된 웨비나나 세미나들을 더 확장시킬 예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토데크뿐만 아니라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있을 2탄, 3탄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많은 참여를 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퓨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바로 퓨전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30일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좀 어떻게 질문을 좀 받아본 게 있죠? 저희가 네, 질문을 받아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비나 등록하실 때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규님이 보내주셨는데 퓨전을 통해서 모델부터 가공까지 간단한 동작으로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예전의 작업에서 가공에 사용한 공구 리스트를 모델만 바뀐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캠을 사용하시는 분 같습니다. 캠을 사용하시는 분 같고 모델링에서 가공까지 뭔가 짠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반지 가공하는 그 웨비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웨비나가 아니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지 가공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자동으로 하고 그 모델링 자동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자동으로 가공을 하는 퍼포먼스 그 개발된 내용을 좀 시연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는 컨설팅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퓨전이 CAD, CAM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물론 가서 그 환경에 가서 CAD 작업하고 다음 환경에 가서 시뮬레이션 하고 다음 환경에 가서 CAM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저희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저희 파트너분들이 그걸 자동화를 한 툴에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동화 하려면은 이 툴에서 여기 자동화하고 다음 툴에서 여기 자동화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의 툴에서 API를 오픈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 작업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을 이것도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퓨전 캠에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툴과 툴패스를 등록하고 모델링이 바뀌면 그 템플릿을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API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오토데스크와 어쨌든 파트너 관계이고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모델링을 불러놓고
자동화 툴패스를 만들 수 있는 API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네, 충분히 퓨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분의 질문은 API 개발 외에 이전 단계에서 툴패스를 한번 사용을 했어요. 툴패스를 모델에 대해서. 그때 모델이 바뀌었는데 이 툴패스를 내가 즐겨찾기나 아니면 어떤 그 메모라이즈 시켜놓고 네, 그게 템플릿입니다. 예, 그쵸? 템플릿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의 정도. 그런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봐서 API까지 갈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원 클릭으로 모델링부터 데이터까지 다 나올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네,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가공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기능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오토데스크 퓨전의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면 그 가공업체에서 퓨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에서 그 파일을 3D를 넘기기 전에도 어떻게 링크만을 전달을 해서 그 받으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퓨전에서 이제 3D 모델링을 2D 도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소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NC 데이터를 내서 가공을 의뢰한다거나 좀 더 그 단순히 그냥 모델링만 보내는 것보다 확장돼서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승민 님인데요. 네. 퓨전 클라우드가 올인원 명칭을 통해서 다양한 통합 환경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존 클라우드 중 큰 강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셨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구축 비용이 증가가 되는지 클라우드 호환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은 클라우드 제품이지만 온라인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항상 작업을 할 때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 다운로드가 돼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잠깐 뭐 망가질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작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계속하고 그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만 지금 처음에는 안 되고 그 퓨전을 실행한 다음에 하던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고 이게 복구가 됐을 때 바로바로 연동이 되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작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퓨전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작업하기가 좋다는 거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로컬에서도 저장을 하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물어보셨는데 네. 협업입니다. 협업. 제가 이거 퓨전이라는 제품을 처음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퓨전을 설치를 하거나 했을 때 인스톨이 되고 퓨전에 우리가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망이 끊어졌다고 봤을 때 내가 액세스를 한 상태이지만 끊어졌어요. 지금 그게 오프라인 작업으로 무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간까지 한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고요. 네. 그 아무래도 저희가 라이센스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서 한 번씩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인 거는 제가 이제 기밀로 좀
네, 그걸 이제 잘못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일정 기간에는 이게 접속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이게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바뀌면서도 구독이 끊겼어요. 며칠 뒤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인터넷이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겼어요. 나 로그인했는데 갑자기 얘가 로그인 창이 뜨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일한 컨셉에서 퓨전도 액세스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추가 질문은 또 저희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